레드준표 컴백. 홍준표 전 지사가 잠시 후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두 자릿수도 아닌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떻게 재건해낼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재건 의지를 어떻게 밝혔는지 그 속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민주당 본부 중대와 제1중대, 국민의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제2중대, 바른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중대, 정의당의 겹치로 운영될 것이다. 위성 정당들 국민 심판으로 사라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바람입니까? 가능성, 현실성 있는 겁니까? 아니, 김태현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정유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공연성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렇죠. 위성정당? 제일 야당인데 위성정당이라는 얘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명예훼손을 고소하면 소송감입니다. 홍준표 전 후보의 주관적 희망인 것 같고요. 예. 주관적 홍준표 희망이요. 후보의 등장이 예. 야당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예. 홍준표 전 지사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독특한 캐릭터. 다른 당이 존재감을 상실할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인데 네. 기회 요인은 홍준표 지사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보수의 핵심적 기반인 강남 3구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졌죠. 예. 즉 자기 지지 기반이 경남, 대구, 경북 60대 이상의 안보 보수층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인 개혁 보수, 중도 보수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들이 좋은 리더십으로 좋은 정책적 경쟁에 나간다면 예. 홍준표 지사의 캐릭터와 그런 제한적인 지지가 오히려 제3의 중도 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지사 노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떠나서 네. 저 전략은 상당히 일리 있는 전략이에요. 일리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네. 그리고 결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소선거구제 하에서 네. 필연적으로 양당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재편되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 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 그 만들겠네? 과정에서 바른정당은 네. 일부 분리 견인해서 통합을 이루고 네. 국민의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한 통속이다. 한 통. 네. 이렇게 이제 내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선명 야당의 기치를 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이해창 총재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떠난 뒷자리에 조순계, 이기택계, 네. DR계 이러면서 4분 오열하면서 선명 야당의 길을 못 보여줍니다. 결국은 보여준다.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 98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들어와서 당 내를 통합하고 네. 선명 야당의 기치를 들면서 당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명 야당의 길을 가는 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선전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당내 민심하고 당 외의 민심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내에서도 이제 지금 왜 이제 지난 선거 때 패배를 했는가라는 네. 이유를 좀 네.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 보수 진영이라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어떤 성향과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수의 품격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품격. 사실 이제 강남 지역에서 왜 저렇게 표가 안 나냐 그 이야기 들어보면 홍준표 지사 어떤 주장 중에서 상당히 뭐 설득력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홍준표 지사의 어떤 이런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보수로서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막말 논란으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지사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끊임없는 당내 논란을 네, 일으킬 겁니다. 끊임없는 당내 왜냐하면 논란. 홍준표 지사가 사실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다. 이분이 왜 기반이 없냐면 이렇게 어떤 이 포용적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튼 이 적과 하를 구분시키는 리더십이에요. 본인이 얘기한 난 싸움의 천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친박을 어떻게 하냐 누르고 본인의 친홍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당내 투쟁들을 유발시킬 겁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 또 대외 투쟁을 유발시킬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의 어떤 저런 리더십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대여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결집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왜냐하면 총선이 아직까지요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다. 저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홍문종, 원유철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표를 올려놔놓고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혼자 놔두고 옆에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과연 홍준표 중심으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7월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가 있습니다. 뭐 지지율 8%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니까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겠죠. 라인업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차천 타천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꾸려봤어요. 뭐 홍준표 의원은 친박 비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문정 의원은 야 뭔 소리야 무슨 친박 비박 어딨어 친홍 반홍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름은 본인들 편한 대로 붙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쪽 비박 친홍 쪽에서는 뭐 홍문정 전 지사가 나오려는 것 같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그렇다는 겁니다. 친박 반홍 쪽에서는 홍문정 의원이랑 원유철 저 원내대표 뭐 나온다는 것 같고 문제는 이 두 분 김병준 교수, 황교안 전 권한대행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단 친박에서 그 두 사람을 샥 데리고 와서 샥 밀어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구장처럼 이 저희가 만든 라인업 잘 만든 건가요? 아니, 이게 뭐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나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당내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서서 뭐 혹시라도 낙선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는 이제 지금 5시 반에 곧 도착을 합니다. 6시 반 정도면 이제 그 입국장의 모습을 나타낼 텐데. 뭔가 하나 말에 던질 것 같죠? 네,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그 입국을 환영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좀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 쪽에서는 이제 대세론을 만들어서 추대론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친박 쪽에서는 어떻게 왜 대선도 그랬는데 당권까지 넘겨줄 수 없다. 누군가 대항마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나서서 과연 전국에서 24%를 득표한 홍준표를 꺾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냐 홍준표가 아니냐의 싸움인데 누가 과연 홍준표의 대항마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네 분한테 공통 질문 던질 테니까 아무나 먼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진짜 궁금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본인의 캐리어는 누가 끌지 궁금한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캐리어는 나중에 이제 아마 비서가 따로 나중에 비서가 가져야겠죠. 근데 일단 오면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여 투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청문회 공민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후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홍준표 전 지사의 목적은 결국은 강한 대여 투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이 당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력하게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추대론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여 투쟁도 좋고 선명야당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현재 지지도는 8%입니다. 과연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해답이야 포용성 그리고 확장성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